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내용 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나 어떤 표현들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고정 배치입니다. 고정 배치. 고정 배치를 꼭 암기하셔야 HSK 5급이든 6급이든 쉽게 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듣기나 장문에서는 큰 효과가 뭐 엄청나게 드러난다 이건 아닐지라도 열독에서만큼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열독에서 가장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고정 배치를 알게 되시면 나중에 장문을 쓰실 때도 멋진 표현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저 믿어보시고 고정 배치 위주로 공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일단 복습하고요.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 1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什么什么 地位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占据. 그렇죠. 占据 地位. 占据. 요 단어 기억하고요. 그다음 조건을 개선시키다. 어떤 조건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 改善 아니면 改进. 그래서 改善条件, 改进条件. 자, 그다음体系라는 단어는 시스템 혹은 어떤 체제라고 했죠. 그래서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만든다 그러면 完善体系, 完善体系, 完善이라는 단어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 고객이라는 단어 客人 나오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招待客人, 招待客人 그러면 고객을 접대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经验 경험이라는 단어 나오면 기본적으로 积累, 积累, 积累 아닙니다. 积累 经验 경험을 쌓다, 경험을 축적하다. 환영 나오면 열렬히 환영하다. 기억나시죠? 热烈 환영, 热烈 환영. 그리고 뭐 그다음 热烈的掌声 이런 것도 했었죠. 열렬한 박수 소리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什么什么的成果,成果는 성과. 그래서 아주 넘치는 성과, 풍성한 성과를 얻었다, 풍부한 성과를 얻었다 그랬을 때 丰硕的成果, 丰硕, 丰硕 요 단어 좀 낯설지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뭐한 효과 그랬습니다. 현저한 효과,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랬을 때 显著的效果, 显著的效果 요런 것들을 배웠죠. 저희는 그럼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열독 1부분의 두 번째 유형 분석 모의고사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분석으로 넘어가고 열독 2부분이 뭐예요? 열독 2부분의 문제,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독 1부분의 내용이 좀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 한 50초 정도 드릴게요. 50초. 준비 시작. 자, 요 정도만 시간 드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일단 쭉쭉쭉.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 번 앞쪽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어와 수로 목적어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출발합니다. A입니다. 링간. 링간은 뭐 영감이죠. 영감.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감. 떠오른 아이디어 같은 거죠. 링간. 一般是 일반적으로 是 뭐뭐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어가 나와 있고요. 在工作的时候 일을 할 때 产生 일어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产生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产生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명사가 와서
뭐 예를 들면 产生误会 그러면 오해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도 주로 사용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A는 정답이 아닙니다. 맞는 문장이니까 B입니다. 教育 교육이라는 것은 对人的成长 사람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有 이게 동사가 되겠죠. 有非常重要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요라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뭐예요? 당연히 명사. 목적어는 명사여야 되는데 非常重要 이건 수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명사형으로 바꿔야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뭐가 오게 됩니까? 作用 요게 들어오면 문장이 완벽해지죠. 그래서 教育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죠. 尤其 특히 在少儿时期 어린아이 유아 소년 시기죠. 소년 시기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훨씬 더 큰 작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C로 넘어갑니다. 中国戏曲与希腊悲剧죠. 悲가 아니라 悲剧和喜剧 보시면 A가 뭐냐면 중국의 시취라는 건 이제 희극 중국의 희극과 그 다음 시라는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의 비극 그리고 그리스의 희극 첫 번째는 중국 거, 두 번째는 그리스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도 판쥐 인도의 판쥐라는 극이 또 있습니다. 연극 스타일인데요. 이 세 가지는 허 정웨이 그러면 뭐뭐로 합쳐진다. 뭐로 합쳐서 뭐가 된다라는 뜻인데 뭐가 됩니까? 世界三大古老戏剧 전 세계 3대 오래된 뭐 고대가 아니라 오래된 연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국 거, 그다음 그리스 거, 인도 거 세 가지가 3대 희극이다. 3대 연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장은 잘못된 거 없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해석 부분이 많으니까 번역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中国古代 중국 고대는 중국 옛날은 중국의 고대에서는 一直把园林看成一首诗或一幅画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공식이 하나 나왔죠. 把什么什么什么成什么什么 제일 많이 쓰는 모양은 사실 요걸 제일 많이 쓰죠. 다 아시겠지만 6급을 하시는 분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A를 B로 여긴다. 그럼 앞에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건 뭐뭐로라고 해석하고요. 그래서 중국 고대에서는 줄곧 위엔린은 원림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조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숲을 이루어진 그런 조경, 공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원림을 뭐뭐로 보았다. 잘못된 문장은 아니죠. 뭘로 봤습니까? 한 편의 시로 보았고 한 폭의 그림으로 보았다. 而不是 뭐가 아니다. 单纯的土木工程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그런 조경,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면 이화원이나 이런 어떤 공원들 가보면 그 안에 조경이 어마무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한 폭의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습니다.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문제부터 문제가 훨씬 길어집니다. 근데 요렇게 할게요. 이제 제가 1분 드리는 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사실은 뭐 1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좀 강압적으로 1분이라는 시간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1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오지랖 이해해 주시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 하느라고. 자,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고정 배치 하나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방금 전에 作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起到作用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起到效果 그래서 作用이라는 단어와 效果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는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다 혹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다 이랬을 때 치다오作用, 치다오 效果, 치다오러 作用, 효과가 일어났다 이랬을 때 치다오러 作用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속도가 좀 빠르더라도 바로바로 때로는 반복해 들으시면서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 보겠습니다. 양州八怪 요런 게 있어요. 요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일단 얘가 주어고요. 是 이건 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주라는 단어는 가르키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건 뭐뭐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뭘 많이 쓰냐면 A 是指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 어려운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이실 때 A 是指 해석은 A는 뭐뭐를 가리킵니다. 요런 말입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清朝乾隆时期生活在江苏扬州的一批职业画家. 어쨌든 양州八怪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자. 화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화가예요? 이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하나는 아닙니다. 여럿이에요. 여럿. 그렇죠. 한 무대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직업 화가를, 전문 화가를 뜻합니다. 칭자오는 청나라 시대에 치엔롱이라는 건 뭐 건륭 시대죠. 그때 고종의 연호가 건륭이었으니까 건륭 시대에 어디에 사는 강소성 양주에 살고 있는 여러 명의 화가들을 지칭하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탐은 역시 주어 또 나왔고요. 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로 나왔고요. 뒤에 목적어 잘 나오면 문장은 완벽하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相同的文艺思想和命运 비슷하고 같은 문예적인 문화예술적인 생각과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없죠. 넘어갑니다. B 보겠습니다. 将污染源从山区搬到近海 여기에 나와 있는 찌앙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찌앙이라는 단어 뒤에 만약에 명사가 바로 뒤에 출현한다. 그러면 찌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란유엔이 뭐예요? 오염의 근원이잖아요. 오염의 근원을 요렇게 총 어디로부터 샨취 산 지역에서부터 빤다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바다 근처로 옮겨갔습니다. 문제 없죠? 그래서 콩치종더 우란우 주어입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은 뭐 할 것이다? 따减少 훨씬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로겠죠.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인와이 왜냐면 하루펑 바다의 바람과 찌펑 계절풍이죠. 계절바람, 이제 봄, 가을에 부는 계절바람은 회, 뭐 할 것이다? 정웨이, 뭐뭐가 된다? 수로예요. 뭐가 됩니까? 우란우, 오염물, 扩散的有利条件.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하는 유리한 조건입니까? 오염물이 코어산은 뭐예요? 확산되다, 널리 퍼지다 이런 말이야.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오염물질이 퍼져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장 잘못된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문장이 많지만 저는 목이 조금 찢어지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본인이 해석한 만큼 제가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有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他们 주어죠. 不开始行动 수로입니다. 행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是因为 왜냐면요. 이유를 말하죠. 他们觉得 주어입니다. 觉得 수로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还缺少一些条件缺少条件 아직 어떠한 조건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한대요. 但是 그러나 他们忘记了 주어입니다. 그들은 忘记了 수로입니다. 잊어버렸죠. 其实 사실은 很多条件 많은 조건들은 주어입니다. 是뭐뭐입니다. 수로입니다.
可以自己创造的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 앞에 시라는 수로가 있으니까 뒤는 명사로 끝나야죠. 그래서 마지막을 더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정답이 나오지 않았으면 정답은 D겠네요. 역시 긴 문장 따라오십시오. 위에는 우솝 우화 아시죠? 우화예요, 우화. 뭐 토끼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거북이가 막 갑자기 밥을 먹고 뭐 말을 하고 요런 것들. 이솝우화는 주어입니다. 수어입니다. 뒤에 목적어겠죠. 이종 일종의 用比喻性的故事来 여기까지 갑니다. 用什么什么来 이게 세트예요. 비위성의 스토리를 가지고 요런 해석이 돼요. 비위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 싱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의 번역에서 뭐뭐적이라고도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비위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说明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뭘 설명합니까? 목적어 여기 있죠. 道理의 어떤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주어는 얘였어요. 이솝우화는 是 뭐뭐입니다. 뭐입니까? 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的文学作品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면 주어 수로 목적어 다 떨어져죠.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문학 작품인데 어떤 문학 작품입니까? 비유성을 가지고 어떤 이치를 설명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뒷문장 넘어갑니다. 위엔故事 이솝우화 이야기는 다시 주어로 시작됐습니다. 또 차례대로 따라오세요. 이것은 大都是 대부분 是 뭐뭐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쪽 문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편프라는 건 편폭이에요. 편폭은 뭐냐면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편폭이 어때요? 短小 비교적 짧아요. 글이 좀 짧잖아. 이솝우화는 길면 재미없지. 그럼 여기까지 주어 수로 짧아요. 그리고 뒷문장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뒷문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情节简单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간단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역시 스토리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뒷문장 잘 보세요. 자, 讽刺意义和教育意义的故事 그러면 얘가 지금 목적어잖아요. 그럼 이솝우화는 뭐뭐입니다. 뭐입니까? 편폭이 짧고 줄거리가 간단하고 머시기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럼 정답이 아닙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얘네들 보세요. 篇幅 죄송합니다. 篇幅短小 편폭이 짧다. 수로라는 짧다 있죠. 그 다음 情节简单 스토리가 간단하다. 간단하다라는 수로 있죠. 근데 뒷문장 보세요. 讽刺意义 풍자적인 의미.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예요. 그 다음 教育이 교육적인 의미. 얘도 명사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놈은 수로가 없어요. 수로가. 해석이 안 돼요. 이들 해석하면 이솝우화는 대부분 편폭이 짧고 줄거리가 간단하며 풍자적인 의미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의 스토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풍자적인 의미와 교육적인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요렇게 가야 되죠. 해석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요거 하나 찾아내느라고 요거. 한요 뭐 물론 한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요만 해도 돼요. 어쨌든 讽刺이教育이를 끌고 오는 수로만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뭐다? 이솝우화다. 요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렵게 일단 문제 하나 풀었고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풀게요. 같이 갑니다. 자, 헤이가 뭐예요? 검은 개미죠. 그 다음 바이 흰 개미 주어입니다. 얘네들이 흑개미와 백개미가 이단 쌍유라는 건 서로 만나다라는 뜻이죠. 일단 서로 만나면 이 수로니까요. 됐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变会爆发
폭발합니다. 뭐가? 战争. 전쟁이 폭발한다. 爆发战争 그러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B 한번 보겠습니다. 科学发展史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는 就是 바로 하나의 不断接受挑战的历史. 주어가 앞에 있었고 수로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사는 역사인데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역사입니다. 문장 간단하면서 아주 명료하니까 문제된 거 없고요. C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读书的全部愉悦 위라는 거 이제 위콰이할 때 기쁘다. 위에라는 거 역시 시위의 기쁨. 어쨌든 책을 읽는 것의 모든 기쁨은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正在于 어디에 있습니다. 얘가 수로예요. 한마디로 책을 읽는 독서의 즐거움은 마침 어디에 있는 거다? 正在于 어디에 있습니까? 对书的这种抉择之中 책을 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이런 종류의 뭐 속에 있어요? 抉择라는 건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말을 좀 빙빙 꽈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책을 고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저는 HSK 책만 열심히 봤어가지고 예전에 독서를 잘 안 해봤습니다. 이제 좀 해볼게요. 그럼 정답은 D인데 이제 분석을 또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对于 뭐뭐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하여일까요? 那些诚实守信的商家 그랬습니다. 그 정시는 뭐예요? 성실하고 守信 신용을 지키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상인들이죠. 그 상인들에 대하여 뒷문장 难道什么什么吗 세트죠. 설마 뭐뭐 하냐? 不应该受到肯定和表扬吗? 受到肯定 세트고요. 受到表扬 세트죠.肯定이란 어떤 긍정이에요. 긍정적인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예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설마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문장이 아무리 들어도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 문장에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그럼 여기서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뭐뭐에 대하여라는 뚜이 위가 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설립이 안 되죠. 너무 간단해서 바로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앞에 뚜이 위라는 단어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얘를 주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빠졌잖아요. 那些诚实守信的商家 그러니까 那些诚实守信的商家 이게 주어예요. 그 신용 있는 비즈니스맨들, 신용 있는 상인들은 이렇게 가야죠. 설마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거냐? 요렇게 누군가가 따지는 겁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죠? 고정 배치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受到요 동사인데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 단어와 요 단어. 일단 첫 번째는 성조 자체가 다르죠. 위에 있는 건 사성이지만 얘는 일성, 收到. 얘는 受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受到. 얘 뒤에 나오는 목적어들은 다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收到. 얘는 뭐가 오냐? 구체적인 게 옵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受到教育. 受到教育.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收到短信. 收到短信. 이런 건 뭐예요? 문자를 받았다. 문자 받은 건 보이잖아. 핸드폰 확인하면 볼 수 있잖아. 뭐 收到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收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와, 쉼이 없어요. 오늘 진짜 번역하는 날. 저도 큰일 났네요. 자, 하다가 목이 좀 쉬면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셔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자, 7번에 A를 보는데 자, A가 잘못된 문장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석할게요. 序言이라는 건 서문이에요. 어떤 책을 썼을 때 서문 있잖아요. 맨 앞에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글들, 작가가 쓰는 글. 얘가 주어입니다. 서문은 是 뭐뭐입니다라고 나왔다면 한 가지 머릿속에 힌트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뒤쪽에는 뭐로 끝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명사로 끝나줘야 돼요. 명사로. 근데 잘 보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문제 빨리 푸시는 사람들은 쭉 명사 없네. 명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럼 내용이 명사인가? 그럼 서문은 내용이다. 이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문제 빨리 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보세요. 至위는 어디에 위치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위치합니까? 著作正文之前 이 저서 그 책의 정원이 뭐예요? 본문이죠. 본문 전에 위치합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아직은 시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说明写作或出版意图. 그 다음 뭘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서문은 뭘 설명합니까? 이걸 출판, 글을 쓴 뭐예요? 출판 의도를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시와 연결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 制作体力 딜이라는 건 격식인데요. 글을 쓴 격식과 그리고 作者情况 작가의 상황 등의 내용을 그렇죠? 상황 등의 내용을 뭐 했대요? 그게 좀 헷갈려졌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작은 쉼표가 붙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 자, 조금 헷갈리시죠?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요 단어 있죠? 이걸 작은 쉼표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작은 쉼표를 찍고 A와 B로 연결된다는 것은 A와 B를 나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다 명사잖아요? 그럼 얘네들과 함께 오는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럼 동사가 하나지만 목적어는 얘네 둘이 다 되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작은 쉼표로 나눈 것 뿐이에요. 결국 여기서도 설명하다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목적어가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의도, 두 번째는 뭐냐면 격식, 세 번째는 상황. 근데 중요한 건 덩이라는 단어로 연결됐기 때문에 의도나 격식이나 상황 등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좀 길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고 이 작은 쉼표의 기능이 그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이 큰 쉼표는 뭐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있고 여기 동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열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중요한 건 아직 시라는 단어는 효과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야 지금. 차라리 간단하게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장은 완벽합니다. 서문이라는 것은 본문 앞에 위치하면서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격식이나 작가의 상황 등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럼 완벽해요. 근데 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다가 뭘 하나 갖다 놔야 되냐면 목적어 하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앞에 위치하고 의도나 작가의 격식 상황들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게 바로 시완.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희는 BCD를 빠르게 해석하고 끝낼게요. 넘어갑니다. 他感觉 그는 느낀다. 뭘 느낍니까? 주어 수로 다 나왔고요. 被困在一个牢固的茧里.牢固라는 건 튼튼하다, 탄탄하다 이 말이고요. 지에는 원래 그 누에고치 그 누에 있잖아요. 누에 안에 이렇게 막 감싸져 있잖아요. 그 안에 나방이. 근데 여기서 타는 나방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그 누에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나는 탄탄하고 아주 튼튼한 누에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高高悬挂 高高悬挂라는 건 높이 매달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悬挂라는 건 매달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在人们能够 앙이 아니라 양이죠. 신양할 때 양왕의 地方 양왕이라는 건 우러러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곳에 나는 매달려 있다. 위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上不着天下不着地 샹부자오, 샤부자오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왔는데 샹부자오는 올라갈 수도 없고 샤부자오는 내려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上不着天下不着地 그러면 의지할 데가 없다 요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그 나방, 누에 갇혀있는 나방으로 비유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공중에 떠 있기는 한데 위로도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비유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문장만 번역하면 되니까 철학적인 의미는 몰라도 되고요. C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原始纺织的出现 원시적인 纺织는 방직이죠. 방직물 알잖아요. 이렇게 막 꼬매고 하는 거. 방직의 출현은 이게 주어가 됩니다. 전체가 从根本上 근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改变了 이게 수로죠. 뭘 바꿔버렸습니다. 뒤에는 목적어겠죠. 中国先民的着衣情况 중국 선민들의 조이는 뭐예요? 의상이죠. 옷을 입는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주어는 계속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방직물의 출현이 그대로 주어고요. 이 출현은 为服饰形式的完善 여기까지가 지금 为라는 전치사랑 연결되죠. 뭐를 위하여? 뭐에 대하여? 복장 형식의 그 완벽함, 업그레이드, 완벽함을 위하여 뭘 했다? 수로가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奠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奠定了基础 奠定了基础 그러면 기초를 쌓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기초를 쌓다 하면 간단한 단어 중에 打下基础 打下基础 이렇게도 써요. 기초를 쌓다. 근데 여기에 奠定基础 HSK 6급 단어니까요. 이 단어 좀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주어, 수로, 목적어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我们的媒体 우리의 미디어들은 매체들은 有责任 책임이 있다. 뭘 책임이 있습니까? 表率 表率라는 건 모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做出表率 그러면 모범을 보인다. 결국 뭐예요? 주어는 우리의 미디어들은 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또 어떤 미디어를 보고 또 발끈했는데 요즘의 미디어를 평가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뒷문장. 在使用语言文字时 뭐 할 때? 어떤 언어의 문자를 사용할 때는 增强规范意识 规范意识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규칙적인, 규범적인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지 말고 요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杜绝 杜绝라는 건 두절시키다, 단절하다, 막다 요런 뜻입니다. 뭘 막아야 합니까? 用字不规范的现象 무슨 말입니까? 규범적이지 않은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이해되시죠? 우리는 두절시켜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됐죠? 꾸이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꾸이판하면 규범적이다. 어떤 틀 안에 들어가 있다. 규칙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7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열독 2부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有 있다.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什么什么 A와 步骤 요 단어 처음 보시죠? 요건 순서라는 단어입니다. 순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순서들을 이야기할 때 步骤라고 합니다. 어쨌든 A 和步骤的目标就像地图 지도와 같다. 뭐뭐와 뭐뭐의 목표는 마치 뭐와 같다? 지도와 같은 거다. 지도와 같다. 목표가 있는데요. 어떠한 목표냐면 뭐가 있는 목표래요. 步骤는 순서고요. 그럼 A는 좀 비슷한 것들 나올 텐데 ABC에 나와 있는 뭐 计划, 计算, 设计, 体会 기본적으로 계획, 计划라는 단어, 계획이 있는 목표 가능성 있고요. 计算, 계산이 있는 목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 设计, 设计도 가능하죠. 设计는 설계 혹은 디자인이니까 스스로 생각으로 설계한 목표 가능성 있고요. 그 다음 体会, 이건 어떤 걸 경험하다라는 단어니까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그 남는 건 A와 C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계획성이 있고 혹은 스스로 설계한 그리고 순서가 있는 목표는 지도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让你明白 죄송합니다. 그 지도라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뒷문장 到达自己想要的地方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도달하는 걸 알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BCD 한번 보시면 AI는 如何 얘는 핵심 단어죠. HSK 5급에도 많이 나온 단어지만 如何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갑니다. 뒤에 동사를 하나 갖다 붙이면 뭐뭐 하다, 어떻게 뭐뭐 하다. 그래서 如何做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의문형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마지막에 如何를 갖다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면 어떠하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怎么样과 같은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明天做如何明天做如何 아니면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어때? 그러면 跟我一块吃饭如何跟我一块吃饭如何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如何가 정답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요 말이니까. 그쵸? 고정배치 하나 보겠습니다. 到达地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到达를 뒤집어서 达到라는 단어를 붙이면 도달하다는 의미가 맞지만 뒤에는 목표라든지 어떤 이상이나 꿈이나 비전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다르다라고 할 땐 达到 그래서 목표에 다다르다 그러면 达到目标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你必须定期什么什么 당신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定期는 정기적으로 지도를 뭐뭐해야만 합니다. 어떤 여정을 떠날 때에 대한 이야기죠. 정기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마다 지도를 뭐뭐 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A에 나와 있는 찬가오란 단어가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단어들 정답 아닌 거 확실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오지랖을 좀 부려보려고 합니다. ABCD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특징들을 잡아드릴 텐데 그냥 고정 배치를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가오라는 단어 대화할 때 많이 쓰거든요. 진공 찬가오.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앞쪽에 어떠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막 전달해요. 코로나19를 이겨내시려면 예방하시려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두셔야 돼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할 때 진공参考 명령한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요. 한국말로 이거예요. 참고 좀 하시라고요. 이 표현을 진공参考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은 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이에 예전에 배웠었는데요. 환치라는 동사. 그래서 불러일으키다. 옛 생각을 불러일으키다, 기억을 되살리다 라는 뜻이죠. 환치, 후이. 그 다음에 연지오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마이토우 연지오. 마이토우 하면 뭐뭐에 몰두하다. 그래서 연구에 심취하다, 연구에 몰두하다 그럴 땐 마이토우 연지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오지랖에 이런 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아오지에와 리지의 차이점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팁을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 다 사전으로 찾으면 이해하다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리지에, 어떤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리아오지에.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문쌤을 때렸습니다. 제가 맞았어요. 근데 누군가 보고 아프겠다. 나 저 마음 이해해. 이때는 리지에를 사용합니다. 근데 나는 걔가 왜 맞았는지 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전말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럴 때는 리아오지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연태라는 지방의 도시에 갔었거든요. 근데 PC방에 갔는데 여름이었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위에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저는 맞아, 중국에 물이 모자라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 더우니까 벗었겠지. 이해해. 이럴 때는 我理解他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 그럴 때는 리아오지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여서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어쨌든 참고, 定期 참고地图 지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라, 참고해라. 确保 路径正确. 确保는 확보하다.路径이라는 건 길이죠. 여정이죠. 여정 한마디로 본인이 가는 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를 계속 봐라 이런 말이고요. 이라는 단어는 뒷문장 앞에 쓰이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요 정도 어려운 문제 더 이상 없습니다. 뒤쪽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这张地图还能让你明了. 이 지도는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냐면 明了. 明了는 명료하다라는 뜻인데 자세히 볼 수 있게,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준다. 有哪些别的路同样可到达目的地. 그랬습니다. 다른 또 어떤 길이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明了 자세히 알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你在此路不通时 네가 있는 이 길이 만약에 不通 통하지 않을 때 能 뭐 할 수 있다. 有另外的选择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게 해주도록, 뭐뭐 하도록 이란 단어가 와야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배웠던 이라는 단어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비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총알은 이리하여 此外 이외에도 否则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저희는 다음 문제 풀러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A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가 좀 있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高考的日益临近 그랬습니다. 高考는 수능이죠. 수능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날마다 가까워짐에 따라 첫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뭐뭐함에 따라가 오는 거예요. 뭐뭐함에 따라. 근데 ABCD 중에 뭐뭐함에 따라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伴随, 두 번째 随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나머지 있는 인웨이나 여위 뭐뭐 때문에 넣어도 틀리지는 않아요. 수능의 날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래도 뭐 상관은 없죠. 아직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뒷문장 넘어갈게요. 考生觉得紧张 수험생들이 긴장함을 느끼는 것은 在所什么什么的 사실은 어휘량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在所가 나오면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在所难免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몰랐다면 그 다음 이제 ABCD 보기로 찾아내시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在所难免在所难免 정말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야. 피할 수 없다, 피치 못할 뭐 이런 뜻입니다. 在所难免的事儿 그러면 피치 못할 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可是 그러나 긴장하는 걸 피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对于考生而言对于什么什么而言 이건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对于什么什么来说 간단하게 누구 입장에서 보면 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保持良好的心态是真诚发挥的关键 주어가 뭡니까? 保持良好的心态保持心态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保持하는 거, 고정 배치들 보면 保持安静, 조용함을 유지한다고요. 保持卫生, 위생을 유지한다, 깨끗한다, 깨끗하게 지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保持卫生.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랑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연락을 유지하자 이럴 때도 保持 쓰면 돼요. 근데 保持 그때 몰라서 我们常常打电话吧 이러면 수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咱们保持联络 保持联络 뭐 保持联系 이래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保持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하냐면
保持开门이래도 돼요. 정말 간단한 회화체죠. 그냥 문 열어놔 이럴 때 保持开门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保持关门 문을 닫아놓은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한 가지 배웠고요. 어쨌든 수험생들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뭐 하는 관건이다. 관键정상적으로 실력을 发挥 발휘하는 관건이 됩니다. 考生 수험생들은 要 뭐뭐 해야만 합니다. 选择 선택해야만 합니다. 목적어는 뭡니까? 방식은 방식인데 무슨 방식? 适合自己的 아시죠? 자신에게 맞는 放松方式 릴렉스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대요.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 방식을 찾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앞의 내용은 사실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考生要选择适合自己的放松方式 이래도 상관없는데 굳이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 요 단어 집어넣을 수 있죠. 注意라는 단어. 注意라는 단어는 뭐뭐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요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신경 쓰십시오. 요런 말이에요. 자신에 맞는 릴렉스하는 방식을 찾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요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단어 하나 같이 볼 텐데 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着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着重하면 뭐뭐에 취중한다. 뭐뭐를 염두에 두다. 요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 요렇게 한번 제공할게요. 着重培养孩子思维能力着重培养孩子思维能力思维能力하면 사고 능력입니다. 培养什么什么能力 이건 다 아시죠? 뭐만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요 뭐 하냐면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걸 염두해야 된다. 좀 교육 방식에서 이런 방면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뒤쪽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자, 尽量多休息 최대한 많이 휴식을 좀 취하세요. 그래서 保持 하세요. 또 保持 하니 유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充沛 이건 충만하다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充沛 나오면 얘 고정 배치는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精力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充沛的精力 시작 充沛的精力 그러면 넘치는 精力하니까 정력 이렇게 하면 조금 뭐 야리꾸리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힘이에요. 힘 정신적인 능력을 중국인들은 정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充沛的精力 요렇게 精力 充沛 精力 充沛 아주 힘이 넘친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요 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 요 단어 B에 나와 있는 能量이라는 건 여러분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다 아시죠? 에너지. 근데 중국인들이 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正能量 한국인이 말하는 긍정 에너지 있잖아요. 긍정 에너지 아니면 진짜 좋은 에너지를 正能量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야. 요럴 때 你是我的正能量你是我的正能量 이렇게 한번 당장 써먹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뜻입니다. 正能量 그러면 이거 하나 오지랖에 가르쳐 드릴까요? 나쁜 에너지는 负能量이에요. 负能量 그래서 正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负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负能量하면 안 좋은 에너지, 안 좋은 부적합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풀었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정답은 일단 D가 되겠고 다음 문제 풀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고정 배치 그리고 전달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갑니다. 伟大的母亲 위대한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건강사 주의하시고요. 열은 안 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다행이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니까. 伟大的母亲 위대한 어머니는 在孩子什么什么病痛和灾难时 빙통이라는 건 아픔이죠. 아픈 거예요. 병에 걸린 거고요. 짜이나는 어려움이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목적어인데 아픔이나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재난을 뭐 할
때 그럼 동사 하나가 나오겠죠.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젠 이것도 가능해요. 만나다라는 단어 물론 사람이나 실물을 만날 때 위젠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펑더 이것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우연히 부딪히는 거. 그다음 위더 당연히 가능하죠. 위더는 무조건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위더 콘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어려움에 부딪히다 제일 많이 쓰고요. 펑젠 이것도 우연히 부딪히다 역시 정답이 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뒷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할 때总是 항상 뭐예요? 不离不弃 떠나지 않고요. 不弃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 옆에 항상 붙어 있는다. 요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甚至 심지어는 会不惜 不惜라는 단어 일단 알아두십시오. 뭐뭐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형태 아시면 좋아요. 不惜生命的工作不惜生命的工作 해석이 뭘까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일을 한다. 요런 말입니다. 아니면 不惜生命的帮助别人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쪽 잘 보십시오. 어쨌든 뭘 아까워하지 않고 하느냐 自己的生命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생명 앞에 밑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 앞에 오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뒷문장 뒷문장 去换取 자신의 생명 가서 换取 바꿔온다. 교환한다예요. 孩子的生命 아이의 생명. 그럼 보세요. 자신의 목숨으로 아이의 목숨을 바꾼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밑줄에 들어오는 ABCD 보세요. 찌에 빌리다고요. 이 뭐뭐로고요. 카오 뭐뭐를 의거하여 뭐뭐를 의지하여 용 뭐뭐를 이용하여.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용되겠다. 용 당연히 되죠. 자신의 생명을 이용해서 가능해요. 근데 이용이라는 단어가 되면 당연히 또 누가 돼요?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라는 단어 어법을 유튜브에 올렸었죠.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용이나 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카우라는 단어 집어넣어도 말은 돼요. 자신의 목숨을 의지해서. 근데 여기서는 바꾸다고 했잖아요. 체인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뭐로가 맞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교환하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요렇게 뿌시까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라는 단어의 어법을 진행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저희가 HSK 6급이니까 6급에 도움되는 고정 패턴, 격식을 몇 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라는 단어는 뭐뭐로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건以人为主, 以什么什么为主. 이 말은 뭐뭐로서 뭐뭐를 삼는다라는 고정 배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주를 삼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뜻이 돼요. 이什么什么为主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什么什么为由이 말은 뭐냐면 뭐뭐로서 이유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身体가 가운데 들어오면 몸으로서 이유를 삼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건강을 핑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이 한국어 웨일리 이건 뭐냐면 뭐뭐로서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한국어 웨일리 의역하면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문장력이 막 치솟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孩子需要帮助时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能在身后 부모님은 어디에서? 아이의 뒤에서 尽其所能的什么什么尽其所能 이건 최선을 다하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얘 말고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두 개가 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단어입니다. 뭐예요? 竭尽全力 竭尽全力 최선을 다하다 竭尽全力 그 다음 全力以赴 全力以赴 역시 이것도 최선을 다하다. 중요한 건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支持합니다. 支持 아이를 도와줍니다.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지할 때 쓰는 단어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뒤에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에요?
묵묵히 도와주는 거예요. 묵묵히.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치아오치아오라는 단어인데 치아오치아오는 조용히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치아오치아오 타오파오, 치아오치아오 타오파오 이러면 조용히 도망간다, 소리가 안 나게 도망간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는 도와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뭐帮助 뭐뭐帮助 그러면 묵묵히 도와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마음속으로 하는 몰래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안한다 샤러决心 이러면 몰래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이라는 단어. 그 다음 뭐 찡찡은 역시 조용히라는 해석이 되니까 통과하도록 하고요. 뒤쪽 넘어갑니다. 孩子感到孤独无助的时候 아이가 고독하고 우주 아무 도움이 없다고 느낄 때能给予关怀和理解 지위라는 핵심 단어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위 주다라는 뜻. 근데 뭘 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요런 단어들 관심이나 이해를 준다 이럴 때 지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런 거 했었잖아요. 지위 뒤에帮助나 支持를 많이 쓴다. 지위 帮助 지위, 支持 그러면 도움이나 지지를 준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鼓励他们 그들을 격려합니다. 뭐하라고 격려합니까? 什么什么的向前走 앞으로 달려가라고 어떻게? 용감하게 앞으로 달려가라고 격려해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세 문제, 열독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고요. 내용이 좀 많고 오늘은 해석한 게 좀 많았죠. 번역 연습도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했던 전체의 내용, 열독 1부분과 2부분 안에 나왔던 중요한 고정 배치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요런 문제들 시간을 조금만 드릴까요? 각자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在所什么什么什么什么参考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딱 보자마자 한 반절 정도는 쑥 들어오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야 애들이 사고 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在所难免 피하기 어렵다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在所难免 이거라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在所难免 시작 在所难免 그 다음 신타이란 단어가 있는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면 保持心态 시작 保持心态그 다음 作用 작용이란 단어인데 효과라는 의미로 작용이 일어난다 효과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 起到作用그 다음 코로나19를 이겨내시려면 마스크도 끼고 집 밖에 자주 안 나가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仅供参考 仅供参考 그 다음 옛 기억, 옛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唤起回忆그 다음 연구에 몰두하고 열중할 때 埋头研究 기억하고요. 그 다음 정력이 넘친다. 이거 그 정력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에너지가 힘이 넘친다라고 할 때 精力充沛 PEI입니다. 精力充沛그 다음입니다. 자기가 주가 된다. 요런 형태예요. 방금 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사람이 주가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주가 된다 이렇게 하면 살짝 제가 바꿔봤어요.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以自己为主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以韩国为例 여긴 지금 올려놓지 않았지만 뭐뭐를 이유로 그러면 뭐예요? 건강을 이유 삼아 그럼 뭐예요? 以健康为由 그렇습니다. 为由라는 단어. 자, 그 다음 다른 사람 몰래 마음속으로 몰래 결심을 내렸다 그러면 暗暗地下了决心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준다. 그럼 그 동사는 뭐였죠? 给予支持, 给予帮助, 给予关怀, 给予理解. 이런 걸 썼었죠. 마지막입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일을 한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不惜生命的工作,不惜生命的工作. 이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공부하시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시간 나실 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수업과 함께 하신다면 6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뵙기 전까지의 숙제는 당연히 뭘까요? 고정 배치와 웬만한 어휘들은 암기하시고 오시는 게 본인이 6급을 따는데 지름길입니다. 아셨죠?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중국어학원 채널에 올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도 많이 보시고 괜찮으시면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谢谢大家。